증권거래소 직원. 1. 굉장한 행운. 나는 결혼한 뒤 병원을 개업했지만 3개월가량은 일이 바빠 홈즈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아침, 의학회보를 읽고 있노라니 초인종이 울리고 홈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홈즈는 성큼성큼 걸어들어오며 말했다. 오래간만일세. 부인이 홈즈와 4개의 서명 사건으로 꽤나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좀 괜찮으신가? 나는 그가 내미는 손을 마주잡으며 대꾸했다. 고맙네. 우리 두 내외는 모두 별일 없네. 홈즈가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병원이 바쁘다고 내가 다루는 사건에는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 건가? 천만에 어제 저녁에도 묵은 노트를 꺼내어 자네가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을 분류했었다네. 나와 함께 사건에 뛰어들 생각은 없고. 왜 없겠나? 그런 경험을 좀 더 맛볼 수 있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지. 그럼 오늘은 어떤가? 모처럼 한가한 편일세. 버밍엄까지 가야 할 일인데. 좋아, 따라 나서지. 환자가 오면 이웃 의사가 일이 있어 외출할 때는 내가 대신 그의 환자를 봐주기로 되어 있어. 내가 병원을 비우게 되면 그가 내 환자를 봐주고. 홈즈는 의자에 기대어 반쯤 감은 눈꺼풀 아래로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거 편리하군. 그런데 자네는 그동안 몸이 불편했나 보구만. 여름철 감기는 지독하기도 하지만 실은 한 사흘 몸살이 걸려서 누워 있었네. 이젠 다 나았지만 이젠 건강한 것 같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았다는 것을 알았지? 내 버릇을 알잖나? 그럼 추리로? 그렇다네. 어떤 단서로? 자네의 슬리퍼를 보고 알았네. 슬리퍼가 어때서? 나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홈즈의 설명이 뒤를 이었다. 자네의 슬리퍼는 새 것일세. 그것을 산지 3주 정도나 되었을까? 그런데 지금 내 쪽에서 보이는 바닥에 약간 그을린 흔적이 있네. 나는 처음엔 슬리퍼가 물에 젖어 그것을 말리다가 태운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발등 쪽에 작은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더구먼. 물에 젖었다면 그것은 풀이 물을 먹어 떨어져 나갔을 테지. 따라서 자네는 벽난로에 불을 지펴놓고 양쪽 발을 뻗고 있었다는 것이 되지. 감기 몸살이 아니고는 멀쩡한 사람이 5, 6월에 난로를 피울 까닭이 없지. 늘 그랬었지만 홈즈의 추리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나면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홈즈는 내 얼굴에서 내 마음을 읽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설명을 해버리면 마치 속임수를 공개한 마술처럼 싱거운 일이지. 원인을 말하지 않고 결과만 이야기해야 장사가 되는 건데. 하여간 버밍엄에는 가는 건가? 대체 어떤 사건인가? 기차 속에서 이야기함세. 사건을 의뢰해온 사람이 밖에 마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 곧 준비하겠네. 나는 이웃 의사에게 뒷일을 부탁하고는 2층으로 달려 올라가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홈즈에게 갔다. 홈즈는 구리로 된 간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웃집도 의사인가? 나처럼 개업권을 샀지. 오래된 병원인가? 우리와 같네. 양쪽 모두 건물이 들어섰을 때부터 병원이었어. 그렇다면 자네가 좋은 쪽을 차지했군.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만 어떻게 알았지? 현관의 문턱을 보면 알지. 자네의 병원 문턱이 더 달아있더군. 좀 더 병원이 잘 된다는 증거지. 자, 소개하겠네. 마차에 있는 이분이 사건을 의뢰해온 홀파이 크로프트 씨일세. 마부, 빨리 좀 달려주시오. 기차 시간이 급합니다. 나와 마주 앉은 사람은 체격이 좋고 늠름해 보이는 청년인데 성실해 보이는 용모에 곱슬곱슬한 작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머리에는 윤이 나는 실크햇을 쓰고 품이 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품이 젊은 사업가이거나 런던 토박이처럼 보였다. 둥글고 불그레한 얼굴은 활력이 넘치고 있었으나 굳게 담은 입가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버밍엄으로 가는 1등차에 올라타기까지는 이 청년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홈즈를 찾아왔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윽고 홈즈가 청년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버밍엄까지는 70분이 걸리지요. 파이크로프트 씨, 그동안에 내 친구에게 당신의 이상한 경험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듣는 것은 내게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와트슨,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자네에겐 흥미가 있을지도 모를 색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네. 자, 파이크로프트 씨, 더 이상 방해는 하지 않을 테니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청년은 나를 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쑥스러운 것은 내가 병신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수께끼는 풀리겠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던 거지요. 하여간 자기의 지위를 내동댕이 친 대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건 바보짓이 틀림없는 건 사실입니다. 와트슨 씨, 내가 왜 이런 넋두리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트래퍼스 가든에 있는 콕슨 우드하우스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회사는 지난 봄에 남미 베네수엘라 공채의 폭락으로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5년이나 근무했었지요. 그 회사가 도산하자 사장인 콕슨 씨는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소개장을 써주기는 했으나 우리 27명의 사원은 모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날로 곤궁한 입장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콕슨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3파운드씩 받아 그동안 60파운드 가까이 저축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차츰 바닥이 나고 마침내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모집 광고에 붙일 우표값도 궁한 처지가 되었거니와 구두가 해져도 새 것을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직장을 얻기가 힘들었지요. 그러던 중 모슨 윌리엄슨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롬버드 가에 있는 증권거래소로 런던에서도 인류급에 속하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응모 신청은 우편으로 한정한다기에 나는 추천장과 응모원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채용되리라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답장이 왔는데 다음 월요일에 방문해 주십시오.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한 곳 채용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운이 굴러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이 산더미 같은 응모 서류 속에서 제비뽑기식으로 뽑아냈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나는 운이 좋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급료는 콕슨 회사 때보다 1파운드가량이 많으면서도 근무 시간은 같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나는 햄스테드의 구석진 골목에서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는 포터스 테라스 17번지입니다. 채용 예정 편지가 온 날 마음이 들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회계사 와서 피너라고 인쇄된 명함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했고 그가 나에게 무슨 용무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남자는 중키에다 보통 체격으로 머리칼과 눈 그리고 턱수염까지 검었는데 코의 생김새로 보아 유대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홀 파이크로프트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콕슨 하우스 회사에 근무하셨지요?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는 모슨 회사에 나가시게 되었다지요? 그렇습니다. 실은 당신이 유능한 격리 사원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겁니다. 콕슨 회사의 지배인인 파커 씨를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이 당신 칭찬을 하시더군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내심 우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만사 실수 없이 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칭찬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력도 뛰어나시다고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실직 중에도 주식의 오르내림세에 관해서는 늘 신경을 쓰셨나요? 예, 매일 주식 시세를 살펴보곤 있습니다. 아, 무척 세심하시군요. 성공하자면 그래야지요. 실례지만 한 가지 시험을 해봐도 될까요? 에어셔의 주식 시세는 105파운드 내지 105파운드 14가량 됩니다. 뉴질랜드 정리 공채는 104파운드. 그럼 브리티시 브로큰 힐스주는 7파운드 내지 7파운드 6실링. 남자는 양손을 벌리더니 놀랍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소문 그대로군요. 모슨 회사 직원으로는 아깝습니다. 나는 목덜미가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나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피너 씨, 나는 고생 끝에 이번 취직이 되었기에 기꺼이 나갈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은 좀 더 격이 높은 일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제의하려는 지위도 당신의 재능에 비하면 충분할 수 없지만 모슨 회사에 비하면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 모슨 회사에는 언제부터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입니다. 하하,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만 당신은 모슨 회사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취직을 포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이미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회사의 지배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 회사는 프랑스 전국에 134개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산레모에도 지사가 있고 나는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요.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영국에는 처음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하기에는 재미가 꽤 짭짤합니다. 우리 형인 해리 피너가 발기인인데 주식 부담액에 따라 전무로 이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의 사정에 밝은 것을 알고 젊고 능력 있는 인물을 찾아보라는 부탁을 해왔더군요. 그래서 파커 씨에게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약소하게도 500파운드밖에 드릴 수 없지만 1년에 500파운드나 우선 그 정도로 하고 당신의 거래 성적에 따라 1%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잘만 하면 그것이 급료보다 많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금속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숫자에 밝습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이성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슨 회사의 급료는 불과 200파운드지만 그런 업체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내 말에 피너시는 기쁜 듯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 역시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처럼 빈틈없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형의 부탁이 없어도 모셔가야겠습니다. 자, 이건 100파운드 수표입니다만 우리 회사에 와주신다면 급료의 선금으로 우선 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과분한 처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해야 합니까? 내일 1시에 버밍엄으로 가주십시오. 형에게 갖고 갈 소개장이 여기 있습니다. 코퍼레이션가 126번지 비호입니다. 그곳은 런던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임시 사무실입니다. 형은 일단 당신을 만난 뒤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천만에요. 당신은 극히 당연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극히 형식상의 일입니다만 당신과 약속을 해둘 일이 있습니다. 이 종이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본인은 연봉 500파운드로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회사 지배인으로 취임할 것을 승인함. 이라고. 내가 그대로 쓰자 피너시는 그것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면 모슨 회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과분한 일자리에 넋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사절 편지를 내야겠지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는 모슨 회사의 지배인과 말다툼을 했답니다. 그 회사에 가서 당신에 관해 조회했더니 그쪽 지배인이 펄쩍 뛰며 당신은 그 청년을 속여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방해할 속셈이요. 하고 화를 내더군요. 나도 화가 났지요. 그 청년은 비록 보수가 당신들보다 적더라도 우리 회사로 올 것이요. 라고 큰소리치기에 나는 5파운드 걸어도 줬소. 그 청년이 우리의 채용 조건을 알면 당신들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설 것이요. 라고 해주었지요. 그러자 그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시궁창에서 허덕이는 것을 우리가 건져준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렇게 쉽게 취직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요. 라고 말합디다. 나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직 정식으로 취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얕보다니. 사절편지 같은 건 쓸 필요도 없겠군요. 피너시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형을 위하여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100파운드의 선금이며 이것이 소개장입니다. 장소를 적으시죠. 코퍼레이션가 126번지 비오. 그리고 내일 일시가 약속 시간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대충 이상과 같았습니다. 그런 굉장한 행운에 정말 시궁창을 허우적거리던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기뻐서 그날 밤은 잠까지 설쳤습니다. 이튿날 기차로 버밍엄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해서도 약속 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더군요. 그래서 뉴가의 호텔에 짐을 옮기고 나서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15분가량 더 남아 있었습니다만 나는 사무실이라도 미리 찾아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126번지의 뷰호는 두 개의 큰 상점 사이의 통로로 들어가니 돌계단이 있고 그 위에 잡다한 회사와 의사, 변호사 등의 사무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코 미드랜드 금속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더군요. 어젯밤에 하숙집을 찾아온 사람을 꼭 닮은 얼굴이었는데 모습이나 목소리도 똑같았고 다만 수염을 깨끗이 깎고 머리칼은 금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홀 파이크로프트 씨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척 칭찬을 하더군요. 그런데 사무실이 보이지 않던데요. 아직 간판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이 임시 사무실을 얻은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이라서요. 자, 올라가서 이야기하십시다.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 보니 맨 위층에 먼지투성이의 빈 방이 두 개 있었습니다. 융단도 깔려있지 않고 커튼도 걸려있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나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번쩍거리는 책상과 쭉 늘어앉은 사원들을 머리에 그렸었는데 가구다운 가구라고는 허술한 테이블 하나만 덜렁 놓여 있고 의자가 두 개 있을 뿐이어서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남자는 나의 실망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파이크로프트 씨. 아직 사무실을 치장하기 전이지만 자금은 넉넉합니다. 자, 앉아서 소개장을 보여주시지요. 내가 소개장을 건네주자 남자는 잠시 그걸 보고는 나는 해리 피너입니다. 당신은 내 동생인 아서 피너 마음에 꼭 든 모양이군요. 하기야 동생은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이 넘지요. 당신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나주에는 파리 본사의 관리부를 맡아줘야겠지만 지사가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이곳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해리 피너는 서랍에서 두툼한 붉은 표지의 책을 꺼냈습니다. 이건 파리의 인명사전인데 이름과 함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소에 돌아가서 이들 중에 금속과 관계되는 사람의 명단을 모조리 빼주십시오. 그래야 고객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직업별 명단이 나온 것이 있을 텐데요.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철저해야 합니다. 다음 월요일 12시까지는 나에게 제출되도록 서둘러 주시오. 그럼 돌아가도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면 회사로서도 그만한 보상은 해드릴 겁니다. 나는 묵직한 사전을 안고 어리벙벙한 심정으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직장이 생기고 주머니에는 100파운드라는 목돈이 들어있었으나 간판도 달지 않은 초라한 사무실을 보고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돈은 받은 것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까지도 꼬박 일을 했지만 약속한 월요일이 되어서도 H 항목까지밖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날짜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찾아가 보았더니 처음 그대로의 텅 빈 사무실에서 전무가 수요일까지는 완성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되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밤을 새우다시피 일해서 그것을 들고 피너 씨에게로 갔습니다. 수고했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일이 너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구상의 명단을 작성해 주시오. 특히 철제 가구상에서는 우리 제품을 많이 쓰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7시까지 와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시오.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길로 뮤지컬에라도 가서 두어 시간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이가 번쩍 빛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홈즈는 흥미가 동한 얼굴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나는 그것이 왜 놀라운 일인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파이크로프트 청년을 바라보았다. 와트슨 씨가 의아해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런던에 내 하숙집에 동생이 나서 피너 씨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내가 모슨 회사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껄껄 웃었는데 그때 본 그의 금으로 된 틀니의 모양과 위치가 형과 똑같았던 겁니다. 모습과 목소리도 같고 다른 점이라고는 깨끗이 면도한 턱과 머리 모양인데 그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던 겁니다. 아무리 형제는 닮을 수 있다고 하나 같은 모양의 틀니를 같은 위치에 박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을 나온 나는 머리가 이상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동일 인물이라면 어떤 이유로 나를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오게 했으며 또 한 걸음 먼저 와서 자기가 자신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읽는 신용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다가 나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문제라도 홈즈 씨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밤차를 잡아타고 런던으로 돌아와 오늘 아침 홈즈 씨를 만나 뵙고 이렇게 버밍엄까지 모셔가게 된 것입니다. 파이크로프트 청년의 이상야릇한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홈즈는 맛있는 포도주를 입속에 가득 머금은 애주가와 같은 흐뭇한 표정으로 등받이에 기대고서 나를 흘끔 바라보며 말했다. 무척 재미있지, 와트슨?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한둘이 아닌걸. 자네도 나와 같은 생각이겠지만 프랑코 미들랜드 금속 주식회사의 임시 사무실에서 아서 피너시인지 해리 피너신지 모를 인물과 만나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겠는걸. 하지만 무슨 구실로 만나다? 내 말에 파이크로프트가 선뜻 의견을 제시했다. 그건 간단합니다. 두 분은 직장을 원하는 내 친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신들을 전무한테 데리고 가는 게 이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홈즈가 맞장구를 쳤다. 좋은 생각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자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이런 짓을 하는지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손톱을 깨물며 창밖을 내다보면서 버밍엄에 도착하기까지 말이 없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